며느리는 가족일까요? 아니면 역할일까요? 새벽 3시 병실 복도의 형광등만 깜빡입니다. 한 여자가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침대 시트는 이미 여러 번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세요? 대답 대신 신음이 들립니다. 여자는 슬리퍼를 신고 침대 난간을 내리고 허리를 숙입니다. 이건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달에도 똑같았습니다. 병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처음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입원하셨대. 큰일이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명 떨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당연히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려운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일이 있었고, 시누이는 타지에 살았고, 작은 아들 내외는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병원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접수하고, 대기하고, 검사 예약하고, 수납하고, 약 받고, 5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한 번쯤은요. 문제는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 또 진료, 그 다음 주 정밀 검사, 입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며느리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직장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시누이는 전화로 미안해, 언니.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작은 아들 내외는 형수님이 제일 가까우시잖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입원 첫날, 시어머니는 수술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옆 간이 침대에 짐을 풀었습니다. 힘들 텐데 고마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밤 수술 전 금식 때문에 시어머니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며느리도 잠을 못 잤습니다. 2주 입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생겼고 한 달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오기 전에 시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엔 죽을 한 숟가락씩 떠드렸습니다. 더 드실 수 있으세요? 배불러. 조금만 더요. 기운 차리셔야죠. 그렇게 30분이 걸렸습니다. 병실 화장실 청소는 보호자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처음엔 숨을 참았지만 나중엔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남편은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미안해. 내일 회의가 있어서. 며느리는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4시, 5시. 시어머니는 몸을 뒤척이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물 좀. 가려워. 화장실.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모셨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병실은 춥지 않았지만 복도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 시어머니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분, 15분, 다 되셨어요? 응, 잠깐만. 며느리는 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졸음이 몰려왔지만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눕힌 뒤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한 모금 드리고 그제야 며느리는 자기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0분 뒤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한 달 반 만에 퇴원날이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쌌습니다. 입원 서류, 약 처방전, 간병일지, 간이 침대 시트는 병원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감사 인사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내가 좀 봐줘야겠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혼자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병원 재진 예약, 물리치료 동행. 며느리는 매일 오전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 갔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당분간은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며느리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시어머니가 회복하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은 만성화됐고 새로운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 진료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1번, 때로는 2번. 며느리는 여전히 동행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진료는 아가씨가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은 멀잖아.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한 번쯤은. 며느리가 말을 잇자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병원도 절차도.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병원에 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시누이 부부, 작은 아들 내외, 그리고 며느리.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언니, 물 좀 갖다 드려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따라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응.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다행이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 새언니 덕분이지. 시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새언니가 효부네. 웃음이 터졌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처럼 지나갔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아가,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어머님. 11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가? 네. 매번 당신만 가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남겼습니다. 오늘 진료 다녀왔어요. 약이 또 늘었대요. 읽음 표시가 하나, 둘, 셋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바닷가, 웃는 얼굴들, 오랜만에 힐링이라는 글과 함께 며느리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껐습니다. 어느샌가부터 며느리는 조금씩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병원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그냥? 별일 없었어? 네.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님, 음식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셨죠? 네. 며느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짐이 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다시 입원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30분씩. 며느리는 매일 2번 병원에 갔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6시, 중환자실 밖 대기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소독을 하고 가운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어떠세요? 똑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좀 쉬어. 내가 오늘 저녁에 놀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 봐. 며느리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쳐 보인다는 걸.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과 상의할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시누이, 작은 아들, 며느리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중환자실 밖에 남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도 가. 내일 또 와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 여기 있을게요. 혼자서? 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3일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들어가세요. 며느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5분 후 남편이 도착했고 10분 후 다른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붐볐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상주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세요? 며느리입니다. 아, 고생 많으셨겠어요. 오래 편찮으셨죠? 네. 누가 주로 돌보셨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은 곧 다른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음식을 날랐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부의금을 정리했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좀 쉬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발인 날 아침, 관을 웅구차에 싣기 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이 울었습니다. 시누이도 울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서 있었습니다. 관이 차에 실렸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에서, 아니 병원이긴 했지만 가족이랑 함께였잖아.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 외롭지 않으셨을 거야.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식탁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도요.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장례인데.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힘들었지? 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730일, 병원 동행, 간병, 식사, 대소변, 밤샘. 그녀는 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까요? 많이 힘들었죠? 고생하셨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통장을 몇 개 갖고 계셨더라. 보험금도 나온다던데. 집도 정리해야 하고. 며느리는 차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언니 수고해 주세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엄마 마지막까지 편하게 보내드려서 다행이야. 그러게.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챙겼잖아.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에 대화가 묻혔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 약속이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명절에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분이랑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가요? 요즘 태도가 어때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신우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번 명절엔 우리 집에서 해도 될까요?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항상 수고하셨는데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는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안 도와주세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음식 만드는 거요. 전 잘 못해서요. 아가씨가 더 잘하시잖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신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같이 설거지 안 하세요? 전 좀 피곤해서요. 먼저 쉴게요. 그녀는 소파에 앉았고 신우이와 작은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좀 이상했어. 뭐가요? 당신, 예전 같지 않았어. 예전엔 어땠는데요? 더 적극적이었잖아.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적극적이어야 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와 시댁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줄었습니다. 방문도 줄었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요즘 새언니 어때요? 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엄마 돌아가신 뒤로 좀 그런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남편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한테 화난 거야? 그녀는 책을 덮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요.
없진 않잖아. 요즘 당신 이상해. 그녀는 남편을 봤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엔 어땠는데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자요. 늦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렇게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그녀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기일 제사는 어떻게 하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가씨랑 상의해 보세요. 당신 의견은? 저는 상관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일 당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과일은 씻었지만 상을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이거 어디 놓을까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신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생각나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지.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잘 돌봐드렸잖아.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벌써? 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행사에 빠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 생신인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당신도 같이 가야지.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생신인데? 그녀는 남편을 봤습니다. 꼭 제가 가야 해요? 당연하지. 며느리잖아.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전 안 갈게요. 혼자 다녀오세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일이 있대요. 무슨 일? 친구 만난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새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긴.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달라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정말 괜찮았을까요? 남편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2년, 시어머니를 돌본 시간, 그리고 1년, 시어머니가 떠난 후의 시간, 며느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할까요? 그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녀는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요즘 당신이. 남편은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말해줘. 불만 없어요. 없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변할 이유가 있을 거 아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만은 없어요. 정말로. 그럼 뭔데? 그냥 피곤해요. 피곤해? 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돌본 2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주말에 병원에 몇 번 들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30분쯤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샘 간병은 아내가 했습니다. 대소변 처리도 아내가 했습니다. 병원 동행도 식사 준비도 모든 게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했어. 힘들었지?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왜 변했는지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남편을 봤습니다. 왜요? 엄마 돌볼 때 당신한테 너무 맡겼어.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 질문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사과는 마음을 가볍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리지 못한다는 걸.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난 몰랐어.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럼 그냥 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도, 장례식 때도, 그 이후에도 아무도 제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게 힘들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댁과 거리를 뒀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불편해했습니다. 새언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작은 며느리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시댁 일에는 최소한만 관여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꼭 필요한 만큼만 참여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는 그대로였습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물었습니다. 언제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며느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 한 번이라도 말했다면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똑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관계는 변했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그녀는 창밖을 봅니다. 답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